파생 상품, 선물 시장의 주요 지표. 이번 시간에는 선물 가격, 그리고 선물 시장의 가격 지표와 거래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물 가격. 선물 가격은 선물 시장에서 경제 월 종목별로 매도와 매수의 세력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선물 가격은 장내 일정 시점의 현물 가격이므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의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1년 후에 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금 선물을 구입하는 것과 현재 금을 매입하여 1년간 보유하는 것은 동등해야 합니다. 즉, 특정 시점의 선물 가격은 그 시점에 현물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현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달 비용과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물을 만기 시점까지 보관하는 보관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 이자 비용과 보관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물론 일반 상품과 달리 주식이나 국채 등 유가증권과 같은 현물을 보유할 경우에는 보유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 등 중간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이를 선물 가격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선물의 적정 가격, 즉 선물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의 보관 비용과 이자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선물 가격을 말합니다.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선물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과 같아지는데 이는 보관 비용과 이자 비용이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제로가 되기 때문이죠. 다음을 클릭하여 주가지수 선물 이론 가격을 살펴보세요. 선물 가격은 투자자별로 중요한 가격 결정 요소의 하나인 장내 현물 가격 전망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변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 가격은 향후 현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 선물 이론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선물 이론 가격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선물 시장의 가격 지표. 선물 시장에서 베이시스란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선물 가격은 이론적으로 현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베이시스가 양이 되면 이를 정상적인 시장으로 보고 콘탱고라 합니다. 반대로 베이시스가 음이 되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하며 이를 백워데이션이라 합니다. 베이시스는 선물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투자 지표인데 이는 베이시스가 차익거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베이시스가 확대되고 있다면 선물 가격이 고평가되고 현물 가격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현물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 유입으로 현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베이시스가 축소되고 있다면 현물 가격이 고평가되고 선물 가격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프로그램 매도 유입으로 현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이시스는 시장 베이시스와 이론 베이시스가 있는데 시장 베이시스는 선물 시장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것이고 이론 베이시스는 선물 이론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것을 말합니다. 한편 괴리율은 선물 시장 가격과 선물 이론 가격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베이시스와 마찬가지로 괴리율도 선물 가격이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괴리율이 양이면 선물 시장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고평가되었음을 나타내고 괴리율이 음이면
선물 시장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선물 시장의 거래 지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시장의 활발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입니다. 주식 현물 시장에서 거래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 매매된 개별 종목의 주식수 합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선물 시장에서는 거래량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된 계약수, 즉 약정 수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선물 시장의 약정 금액은 현물 시장의 거래 대금과 같은 개념으로 거래가 체결된 약정 가격에 약정 수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미결제 약정은 선물의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수로서 선물 시장에서 선물 가격, 약정 수량과 함께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물 계약이 늘어나면 미결제 약정은 증가하지만 기존 포지션에 대한 청산 계약이 증가하면 미결제 약정은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7월 1일 A씨가 선물 1 계약을 매수하고 B씨가 선물 1 계약을 매도하였다면 약정 수량은 1 계약이고 미결제 약정 수량도 1 계약이 됩니다. 7월 2일 A씨가 자신이 매수한 선물 1 계약을 또 다른 선물 매수자 C씨에게 전매하였다면 약정 수량은 1 계약 추가되지만 미결제 약정 수량은 그대로 1 계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A씨의 계약은 이미 청산되었지만 선물 매도자 B씨와 선물 매수자 C씨의 계약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7월 3일 C씨가 선물을 2계약 매수하고 D씨가 선물을 2계약 매도하면 약정 수량과 미결제 약정 수량은 각각 2계약씩 증가합니다.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은 미결제 약정 수량이 많다는 것은 선물을 통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거래자보다는 실제 수요에 의해 선물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더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물 거래에서는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미결제 약정 수량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대량의 미결제 약정의 청산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나 그 거래 대상인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의 보관 비용, 이자 비용 등을 감안하여 도출되고 이를 선물 이론 가격이라 합니다.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익 거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베이시스가 확대되면 선물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됩니다. 또한 괴리율은 선물 가격이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선물 시장의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는 약정 수량과 약정 금액으로 이는 주식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미결제 약정 수량은 선물 시장에만 존재하는 지표로서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수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많다는 것은 투기적 수요보다 실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